브라질은 전 세계적으로 축구에 대한 열정 뜨거운 춤, 그리고 숨이 멎을 듯한 열대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생동감 넘치는 매력 뒤에는 많은 여행객들을 놀라게 하는 또 다른 브라질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상한 법률과 기묘한 풍습들로 심지어 가장 강심장을 가진 여행자조차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미의 거대한 이 나라를 탐험하기로 마음먹기 전에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때로는 공포에 빠뜨린 12가지의 특이한 금기와 이상한 사실들에 대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브라질의 예기치 못한 진짜 모습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준비하고 푹신한 소파에 편하게 앉아 저희와 함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공식 초청 누드 비치. 브라질의 은밀한 해변들. 브라질 당국은 일반적으로 괴롭힘이나 외설로 간주되는 행동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누드 비치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브라질에는 파라이바 바이아, 에스피리투 산투, 리우데자네이루, 산타카타리나 등 총 5개 주에 걸쳐 공식적으로 등록된 누드 비치가 무려 8곳이나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은 바로 프라야 두 탐바바, 프라야 도 탐바바 해변으로 1991년부터 운영된 브라질 최초의 누드 비치입니다. 이곳은 숨이 멎을 듯한 자연 절경으로도 유명하죠. 많은 관광객들에게는 이런 해변이 어색하고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브라질 현지인들에게는 꽤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들에게 누드 비치는 단지 벗는 장소가 아니라 신체에 대한 자유로움과 해방을 존중받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는 반드시 따라야 할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면 당신 역시 그들의 경계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해변에서의 경험은 오직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될 때에만 진정한 해방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과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미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는 나라 중 하나로 개인 소지품을 과시하는 행동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반짝이는 목걸이나 반지 같은 화려한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은 이곳에서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되며 심각한 금기사항입니다. 외출할 때는 값비싼 시계나 보석은 집에 두고 나오는 것이 좋으며 휴대전화나 카메라도 주머니 깊숙이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브라질의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객들이 거리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입니다. 강도와 절도는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범죄는 예고 없이 순식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에서 자신의 재산을 노출하면 범죄 타깃이 될 수 있으므로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는 것이 생존 전략입니다. 사람이 붐비는 거리 빈민가 근처 혹은 관광지 한복판이라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여행 방식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움직이고 호화로움을 뽐내는 대신 겸손하게 행동하세요. 당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브라질 여행은 훨씬 더 즐겁고 무엇보다 무사히 끝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과 춤에 대한 열정이 몸에 배어있는 나라. 브라질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 춤추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브라질을 다녀간 모든 여행객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인상입니다. 브라질 음악은 이 나라의 활기찬 문화처럼 다양성과 색채로 가득한 풍경화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삼바를 생각해 봅시다. 그 중독성 강한 리듬과 우아한 움직임을 듣고 본 순간 누구든지 바로 브라질을 떠올리게 됩니다. 삼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라질 카니발의 심장이자 영혼으로 첫 박자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현란한 춤과 흥겨운 멜로디가 특징입니다. 브라질 전통 음악의 이야기는 거룩함과 세속성 농촌과 도시 토착 문화와 포르투갈, 히스패닉 아프리카 문화가 서로 교차하며 만들어낸 흥미로운 대조의 연속입니다. 고대 전통과 현대적 감성이 어우러져 완성된 이 독특한 융합이 바로 브라질 음악만의 확고한 정체성을 만들어낸 핵심이며 그 중에서도 삼바는 가장 눈부신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포폴로 그리고 무술과 춤이 결합된 역동적인 카포에이라, 차포에이라 같은 다양한 춤들도 브라질 문화의 풍요로움을 기념합니다. 이 춤들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브라질인의 정체성과 축제 자부심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현지인들에게 춤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며 이 활력과 해방감,
그리고 개방적인 에너지는 브라질 문화의 본질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여자들만 사는 마을, 진짜 신랑이 필요한 곳, 싱글 남성 여러분 지금 당장 펜과 종이를 꺼내세요. 외로움이 몇 년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반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이곳은 분명 당신에게 천국 같은 곳이 될 겁니다. 지금 소개할 이곳은 바로 브라질 남동부에 위치한 노이바 두 코르두 노이바도 콜데이로 마을. 이 마을은 대부분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지 남성들은 거의 모두 결혼했거나 외지로 떠나 생계를 꾸리고 있어 여성들이 외로운 싱글 남성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수도 벨루오리존치 베로호리존테에서 약 90km 떨어진 미나스제라이스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자 천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인구 약 600명 중 90% 이상이 여성이며 그중 약 300명은 미혼이자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18세가 되면 도시로 떠나고 주말에만 집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남성이 부족하다 보니 여성들이 마을의 모든 일을 도맡아야 했고 결국 몇몇 여성들은 싱글 남성들아 우리 마을로 와줘라는 공개적인 호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거의 페미니즘 공동체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농사부터 건축 마을 계획 종교 행사까지 모든 분야를 여성이 주도합니다. 남성이 없어도 번영할 수 있는 마을을 여성들 스스로 일궈낸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도 소수의 남성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으며 어떤 남편은 1년에 몇 번 집에 들르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함께 인생을 나눌 수 있는 배우자를 원합니다. 남편이 고픈 마을이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 세계 수많은 남성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노이바, 두코르두의 여성들이 미혼이라고 해서 아무 남성이나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신랑감을 찾으러 오는 남성은 반드시 설거지, 빨래, 요리, 화장실, 청소 등 기본적인 집안일을 할 줄 알아야 하며 여기서는 모든 것이 평등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 마을에는 한 번도 키스해본 적 없는 여성 노인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노이바 두 코르두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특별하고 독립적인 여성 공동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혼자 맥주 마시는 건 금기입니다. 브라질 문화에서 맥주를 마신다는 건 단순히 한 잔의 음료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강력한 사회적 의식이자 따뜻한 교감의 시작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에게 맥주는 파티의 상징이자 대화의 매개체이며 가족, 친구, 동료들과 웃고 떠들며 즐기는 삶의 일부입니다. 이들은 혼자 조용히 술을 마시는 걸 거의 하지 않으며 맥주 한 병을 들었다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기본 매너입니다. 예를 들어 700ml 병맥주를 마실 때 자기 잔에 따르기 전에 옆 사람 잔부터 먼저 채워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때론 처음 보는 낯선 이에게도 작은 잔을 내밀며 같이 마시자고 권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중심의 음주 문화는 브라질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맥주 및 주류 소비국이라는 사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카니발, 축제, 생일 파티, 심지어 직장 회식까지 맥주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가 이어지죠. 다양한 종류의 맥주와 함께 어우러지는 이 강렬한 사회적 문화는 맥주를 단순한 술이 아닌 브라질인의 삶과 축제의 중심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브라질에서 혼자 조용히 맥주를 마신다면 주위 사람들은 당신을 무례하거나 외톨이로 여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브라질식 맥주 문화는 언제나 함께 마시며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뱀섬,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금지된 땅, 뱀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구상 어느 곳보다도 더 많은 맹독성 뱀이 1제곱미터마다 도사리고 있는 공포의 섬, 이곳은 누구든지 출입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자랑하는 브라질의 케이마다, 그란지 섬 일하, 다퀘이마다, 그란데에은 세계에서 가장 맹독성 뱀들이 서식하는 주요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 해안에서 떨어진 이 섬은 뱀섬 스네이크 아일랜드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섬의 면적은 약 43만 제곱미터로 상당히 넓지만 놀랍게도 1제곱미터당 평균 5마리의 독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섬을 지나가는 어부들에게는 악몽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 섬에는 천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뱀들의 개체수는 통제 없이 급격히 증가해 왔습니다. 현재 이 섬에는 황금 창머리 살무사 골든 랜스헤드 와이퍼를 비롯해 2,000에서 4,000마리 이상의 맹독성 뱀들이 존재한다고 추정됩니다. 이 뱀에 물릴 경우 단 2시간 만에 극심한 통증, 붓기, 구토, 멍, 뇌출혈, 신장기능 부전, 뇌출혈, 심각한 근육 괴사까지 이어져 성인을 치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섬은 현재까지 무인도로 남아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곳에 거주한 등대지기 가족은 1920년에 참혹한 일을 겪은 후 전멸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뱀들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 가족 전원을 물어 죽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고대 해적들이 보물을 묻고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맹독성 뱀들을 풀어놓았다고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만약 진짜 보물 주인이 돌아온다면 그조차도 이 치명적인 뱀들과 마주해야 하는 악몽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극도로 위험한 환경 때문에 브라질 정부는 이 섬에 일반인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섬에는 오직 브라질 해군 연구자들 그리고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한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특별 허가를 받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등대를 관리하거나 이 위험천만하면서도 손대지 않은 원시 생태계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각이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을 기다리며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 당신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간을 어기는 이들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눈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 관한 글을 쓴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라면 브라질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브라질 현지인들은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법이 거의 없고 대부분 아주 늦게 나타나는 것이 일상입니다. BBC 기자 루시 브라이스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파티 초대를 받았을 때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겨우 몇 분 늦게 도착했지만 놀랍게도 거실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음식 봉투들이 널려 있었고 주최자는 막 샤워를 끝내고 나타나 아직 준비 안 됐어라며 웃으며 말했죠. 브라질 사람들의 여유로운 삶의 태도, 해변에서 살아가는 듯한 느긋함, 그리고 심각한 교통체증, 길거리에서 친구를 만나 대화하느라 지연되는 일상은 정시에 도착한다는 개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화는 파티와 모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대부분의 주최자들은 파티 시간을 일부러 늦추는 것을 예의 있는 태도로 여깁니다. 리우데자네이루처럼 자유로운 분위기의 도시에서는 이러한 암묵적인 룰이 거의 불문율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인들도 늦어도 되는 상황과 절대 늦어선 안 되는 상황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축제, 사교 모임에서는 30분 이상 늦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의나 비즈니스 미팅과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최대한 시간에 맞춰 도착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브라질에서는 지각이 무례가 아닌 하나의 사회적 코드인 셈입니다. 단 언제 어디서 어떻게 늦느냐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음식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식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낯선 나라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접시에 무엇이 올라오든 절대 얼굴에 싫은 기색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중에 불만을 표현하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는 것은 현지에서 강하게 비난받을 수 있는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모든 음식을 선물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자신들의 문화와 자부심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비록 당신의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절대 얼굴을 찡그리거나 투덜대서는 안 됩니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금기시됩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식사 시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며 보통 왼손에는 포크도 오른손에는 나이프를 들고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외에도 성인이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껌을 씹으면서 걷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샌드위치, 햄버거, 피자, 튀김, 치킨 등 길거리 음식조차도 브라질 사람들은 종이 타월로 감싸서 손에 직접 닿지 않게 먹고 피자를 먹을 때도 손보다 포크와 나이프로 자른 후 먹는 것이 흔한 문화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깔끔함 때문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식사 예절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소한 규칙들을 존중하는 태도는 단지 무례함을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브라질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비롭지만 위험한 아마존 숲, 브라질의 화려한 색채 뒤에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무자비한 갱단이 지배하는 거리, 그리고 범죄자만큼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경찰.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열대 우림으로 전체 면적이 무려 670만 킬로리프트에 달하며 이 중 60%가 브라질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남미의 이 나라를 여행하고 싶다면 먼저 생존 훈련부터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밀림에서 길을 잃는 순간 당신의 생존은 오직 그 기술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장을 철저히 했더라도 아마존 숲속에 혼자 있다면 당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마주해야 할 첫 번째 위협은 음식도 물도 아닌 바로 인간입니다. 아마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외부 세계와 단절된 미지의 원주민 부족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으며 자신들의 영역에 침입한 외부인을 먹잇감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원시적일지 몰라도 지형에 대한 지식은 총을 든 사람조차 공포에 떨게 만들고 실제로 살해당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인간 외에도 이 숲에는 전설적인 존재들이 살아갑니다. 모기, 개미, 거대 거미, 제규어 아나콘다, 그리고 판하 거대한 육식성 어류까지. 당신은 언제든지 이 존재들로부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숲에는 다리 길이만 24cm에 달하는 거미가 존재하며 당신의 얼굴을 덮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이 거미는 새까지도 공격할 수 있을 정도지만 주로 곤충을 먹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을 건드린다면 독성 때문에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의 제규어나 아나콘다를 영화 속 괴물로만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당신이 단순히 넘어져 피부가 살짝 찢어진 것만으로도 이 포식자들의 본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공포는 제규어입니다. 제규어는 크기로는 사자나 호랑이보다 작지만 엄청난 턱힘과 빠른 속도로 인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당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비록 아마존에는 제규어가 많지 않지만 단 한 번만 마주쳐도 당신의 운명은 신의 뜻에 달리게 됩니다. 이 고양이과 맹수는 악어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유일한 종으로 그 위협성은 상상 이상입니다. 아나콘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죠. 한번 몸에 감기면 생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전문 연구원이 아니라면 아마존 숲에는 가지 마세요. 도시에 머무르며 현지 사람들과 문화를 즐기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브라질 빈민계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브라질의 빈민가에서는 낯선 이방인이 나타나는 순간 무자비한 갱단이 지배하는 치명적인 게임 속 표적이 되어버립니다. 이 나라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바로 빈민가 즉 파벨라이 절대 발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불법 범죄 조직의 통제하에 있으며 그들의 구역에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목숨이 위태로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날 유튜브에는 TV에선 절대 보여줄 수 없는 장면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넘쳐나고 그 대부분은 바로 브라질에서 촬영된 실제 장면들입니다. 다인종 국가 브라질의 숨겨진 얼굴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상들, 인질 납치 사건이 유혈 사태로 끝나는 장면들 말입니다. 경찰이 저격수를 동원해 범인의 이마 한가운데를 조준해 사살하는 것 외에는 해답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항상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만약 실패할 경우 가장 참혹한 대가는 인질이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브라질에선 이런 방식이 정상적인 절차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브라질 경찰은 무능하고 부패했다는 비난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대낮에 총으로 차를 세우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사살하거나 돈을 요구하며 차량을 통째로 털어가는 일도 매우 흔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양치질을 하듯 당연하게 여겨지는 수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브라질 경찰은 그 나라의 범죄자들만큼이나 위험합니다. 한밤중 평범한 시민을 멈춰 세운 후 신발을 벗기고 곤봉으로 발바닥을 수차례 때린 다음 돈을 뜯고 나서야 놓아주는 일도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이 모든 공포 속에서 경찰이 내세우는 이유는 늘 단순합니다. 우리는 범죄자를 통제하기 위해 모든 밤의 행인들을 단속해야 한다. 하지만 진짜 범죄자는 누구일까요? 브라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손짓들. 당신이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OK 사인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들고 나머지 손가락은 위로 세운 손동작. 이 브라질에서는 전혀 무해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서구 국가들에서는 좋아, 괜찮아의 의미로 통용되는 이 손짓이 브라질과 일부 지중해 및 라틴 아메리카 문화에서는 극도로 무례하고 음란한 제스처로 받아들여집니다. 손가락으로 만든 이 간단한 원 모양은 남성 성기를 상징하는 비속한 표현으로 간주되어 현지인에게 깊은 모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전 세계 락팬들이 사랑하는 또 다른 손동작, 손을 움켜쥐고 검지와 새끼손가락만 세우는 악마의 뿔 제스처 역시 브라질에서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음악 페스티벌에서는 열광의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브라질에서는 이 손짓이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배신했다는 모욕적인 암시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로 인해 심각한 오해나 현지인과의 충돌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손짓을 무의식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편이라면 브라질에 가기 전 반드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손 하나의 움직임이 곤란한 상황을 초래하거나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어떤 제스처가 괜찮고 어떤 것이 절대 금물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여행이 훨씬 더 안전하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일이 자연이 분노할 때 브라질의 포로로카 파도. 잠깐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연은 마치 이 남미 국가에 특별한 관심이라도 두고 있는 듯합니다. 뱀섬과 아마존 밀림뿐만 아니라 브라질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묘한 자연 현상 중 하나도 품고 있습니다. 바로 포로로카 포로호카 파도. 이 파도는 2년에 한 번 2월과 3월 사이에만 나타납니다. 최대 9m까지 솟구치는 이 파도는 수십 분간 지속되며 그 앞길에 있는 집, 나무, 동물까지 모두 쓸어버립니다. 이건 쓰나미도 독성 해류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파괴력은 앞서 언급한 친구들과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 대서양은 마치 분노한 듯한 에너지를 뿜어내며 거대한 파도를 아마존강 상류까지 밀어 올립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이 현상을 포로로카라고 부르며 지구에서 가장 길고 강력한 파도로 여깁니다. 이 현상은 대서양의 조수가 아마존강의 협곡처럼 좁고 얕은 강 입구에 도달할 때 발생합니다. 좁고 얕은 수심에서 조류가 강으로 밀려들며 그 과정에서 최대 6-9m에 달하는 높고 길게 이어지는 파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파도는 최대 30분 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해 뜨기 전 원숭이들의 날카로운 비명과 다른 동물들의 낮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건 곧 포로로카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파도가 육지에 도달하면 길가의 나무부터 주택까지 거의 모든 것을 휩쓸며 파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속의 짜릿함을 즐기기 위해 이 파도를 타러 몰려드는 서퍼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조류는 예측 가능하지만 포로로카 같은 강거기 조류는 매우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바람 수심 계절 변화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발생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2003년에 발생한 포로로카는 무려 37분간 지속되며 50km에 걸쳐 이동했고 주변 대규모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혀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과 생계를 잃고 빈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브라질의 기묘하고 놀라운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특별한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브라질은 활기차고 다양성이 넘치는 나라로 흥미로운 매력과 동시에 놀라운 특이함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뱀섬, 아마존, 밀림, 포로로카 파도처럼 자연의 경이로움뿐 아니라 기이한 법률과 독특한 풍습들을 알게 되면서 저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특징들이 브라질의 풍부한 문화와 숨 막힐 듯한 자연을 보여주는 요소이자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생동감의 근원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적 문제, 안전 문제, 그리고 여행자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반영하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브라질을 볼 때 중립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면만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상적으로 미화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나라든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마련이며 바로 이런 대비와 복합성이 브라질을 더욱 독특하고 매력적인 탐험지로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나라는 당신이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곳입니다.